오늘 통계청이 9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 6,100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13.3%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34개월 연속 감소세로 총 인구 감소 시점도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학과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계청이 인구 동향을 발표할 때마다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번 9월 인구 동향에 드러난 저출산 문제도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걱정되게도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해 2018년도 9월 출생아 수가 2만 6,100명인데 이게 작년 곧 2017년 9월 달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4천 명 정도 줄어서 말씀하신 대로 13.3%가 줄은 건데 문제는 이 감소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가임 여성들 곧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여성들의 출생아 수 감소수가 마이너스 8.3이고요. 또 30세에서 34세가 마이너스 8.4입니다. 이게 전년도 3분기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감소세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 여성들은 앞으로도 임신의 가능성, 곧 가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출생아 감소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가 모든 시도에서 다 일괄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도 이 출생아 수 감소가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서 모두 출생 지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1.05명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프랑스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출생아 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본적인 해당 지표의 첫 번째는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지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점점 악화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미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손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이런 지경이 아니라 거의 축대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 이런 악화되는 지표들이 하나의 그래프로 보자면 계속 하강 곡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거는 또 심리적인 지표도 함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하거나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심각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죠. 네, 당초 우리나라의 총 인구 감소 시점은 2027년 이후로 관측이 됐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안타까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생산인구 감소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화가 빨라지며 동시에 저출산이 같이 진행되는 양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2027년에 전체 총인구의 감소가 일어날 거라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취업률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의 굳어진 것처럼 자리를 잡았고요, 사회적으로. 이게 현재의 불안에다가 미래의 불안 요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까지 얹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 요소의 가장 밑바닥에는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회가 단기간에 풀어내기 어려운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도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앞으로 내게 올 미래,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세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기 불안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를 낳기를 어려워하고 이런 출산율에 관련된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지표들이 계속 눈에 보이면서 결국 2027년 총인구 감소 시점이라고 하는 정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그 지표는 아마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가임 세대들이 느끼는 이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만도 13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커녕 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이전 정부도 전전 정부도 굉장히 나름의 이제 애를 많이 쓴 거는 알고 있고, 특별히 이번 정부가 애쓰고 있는 요소들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대단하긴 한데, 중요한 건 돈이 마음의 구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굉장히 장기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이 장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심리적인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참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는 시대에 태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종료, 안도감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내가 잃었던 부분에 대한 상실 회복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인적 심리와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 이 양자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어쩌면 베이비붐 이렇게 한꺼번에 퐁 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위축되는 세대로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위기감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위축감은 단기에 해결되지 않고 전체가 느끼는 크기는 훨씬 더 개인의 범주를 또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돈을 붓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눈에 보이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한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연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나마 간신히 일련의 회복 조짐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